지수함수와 로그함수, 그 중에서도 1단원 지수와 로그를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1단원 거듭제곱과 거듭제곱근 학습 목표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각 단원마다 학습 목표가 제시되어 있을 건데 교육학에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기를, 가장 좋은 시험 문제, 평가 문제는 뭐 어렵고 쉽고가 아니라 학습 목표를 확인할 수 있는 문항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능도 마찬가지지만 교내 시험도 이 학습 목표에 의거한 시험 문제가 반드시 출제될 거니까 각 단원 들어갈 때마다 반드시 학습 목표는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먼저 우리가 여기에서 거듭제곱과 거듭제곱근을 배울 거예요. 거듭제곱과 거듭제곱근의 뜻을 알고 그 성질을 이해한다. 이 내용을 확인하는 문제가 무조건 나와야 된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아마 이 첫 번째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일 건데,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지수 법칙들이 중학교 때는 자연수일 때만 성립하는 걸 배우죠. 근데 그 지수가 유리수일 때, 실수일 때까지 확장을 해도 다 적용된다는 걸 지금 우리가 이제 배울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거듭제곱이란 무엇일까? 먼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실수 A를 5번 곱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써야죠? A 곱하기 A 곱하기 이렇게 해서 5번을 곱하고 싶은데 우리가 할 때마다 이렇게 쓰기 번거롭겠다 이거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쓰겠다? 실수 A를 n번 곱한 것을 A의 n제곱이라고 하고 이렇게 표시하겠다. 즉 A를 5번 곱한 거는 A의 5제곱 이렇게 표현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그놈들을 통틀어서 A의 거듭제곱이라고 한다. 여기 보면 이제 A의 n제곱 이렇게 있잖아요. 얘를 앞으로 뭐라고 부를 거냐면 밑이라고 부를 거고, 밑에 있으니까. 그리고 얘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앞으로 지수라고 부르겠다. 이러한 명칭들은 이제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조금 전에 학습 목표 확인할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번 단원에서는 중학교 때 배웠던 지수 법칙이 어떻게 응용되는지를 배우는 게, 그리고 그것에 익숙해지는 게 먼저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지수 법칙이에요. A, B가 실수이고 M, N, 여기 위에 있는 지수들이 양의 정수일 때 자연수란 얘기죠. 그러면 A의 M제곱, A의 N제곱, 밑이 같다면 위에 있는 지수들끼리 더하고, 이거 알죠? 이따 예제를 통해서, 문제들을 통해서 한번 확인할 겁니다. A의 M제곱에다가 전체 N제곱을 하면 A의 MN제곱 되고, 쭉 했었어요. 다 외워야 되는 거고, 그 중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건 5번입니다. 5번. 중학교 때는 지수가 자연수인 것만 해야 되기 때문에 A의 M제곱 나누기 N제곱을 할 때는 M이 N보다 클 때랑 M이 N보다 작을 때랑 M이 N일 때랑 총 셋으로 구분 지어서 했었는데,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에서부터는 수원을 배우는 순간부터는 나눌 필요 없이 그냥 나눗셈, 뺄셈으로 하면 됩니다. 그게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잘 보세요. 일반적으로 지수가 정수일 때 이제 정수로 바뀌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음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놈들도 된다 이거죠. 단 물론 바뀐 건 뭐가 있냐면, 중학교 때 배웠던 지수 법칙에서는 밑 A, B가 실수, 즉 모든 수가 다 됐었다면 지수가 정수일 때가 성립하려면 밑이 이제 어떤 조건으로 바뀌어요? 0이면 안 된대요. 밑이 0이 아닐 때는 이 지수가 정수, 즉 음수여도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모든 지수 법칙들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얘기고, 이번엔 지수가 유리수일 때 무슨 얘기예요? 분수꼴도 가능하다 이거죠. 3분의 5, 뭐 2분의 1 그런 지수가 분수꼴이어도 모두 적용이 가능한데, 다 이제 밑 조건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둘 다 양수죠. 아까 정수일 때는 뭐였어요? 0이 아니었어야 했는데 지수가 유리수로 확장이 되려면 밑이 0보다 크다, 양수인 걸로 바뀝니다. 물론 이런 내용들은 조금 어려운 내용들이니까 일단은 익숙해지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젠 지수가 실수일 때, 지수가 실수일 때라는 얘기는 유리수, 분수뿐만 아니라 루트 같은 무리수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모든 내용들을 먼저 예제들을 통해서 익숙해지는 방향으로 먼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지수 법칙들을 원래 다 증명을 해야 돼요. 왜 지수가 정수일 때랑 유리수일 때랑 실수일 때랑 다 적용이 되는지 증명도 하긴 해야 되는데 이 해설 강의에서는 하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증명하다 보면 학생들이 더 중요한 걸 놓치고 흥미를 잃을 가능성이 높아서 일단은 이번 영상에서는 이것들을 적용시키는 익숙해지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필요한 증명 영상은 선생님이 따로 올려놓을 테니까 필요한 학생들만 보시면 돼요. 문제를 통해서 개념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영상을 볼 때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영상을 멈추고 문제를 먼저 풀어본 다음에 해설을 듣는 게 좋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길 바래요. 다음 식을 간단히 하시오. 단 A가 0도 아니고 B도 0도 아니다. 이런 조건들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아마도 이런 문제들이 제시될 때는 아까 지수가 자연수일 때랑 정수일 때랑 유리수일 때랑 실수일 때랑 미세 조건들이 달랐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거를 반드시 막 외우면서 할 필요 없이 어차피 문제가 제시될 때는 그런 조건들은 다 만족되고 제시가 될 거니까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아무튼 우리의 목적, 다시 말하지만 가장 먼저 급한 건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지수 법칙들을 지수의 범위가 자연수가 아닌 정수, 유리수, 실수일 때에도 적용시킬 수 있는 그 연습을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거라서 일단 1번, 2번 같은 경우는 중학교 과정하고 똑같네요. 및 A 있고 A 있잖아요. A에 여기 1제곱 숨어 있는 거니까 지수들끼리 어떻게 하면 돼요? 더하면 되죠. A의 4제곱, B의 제곱, B의 4제곱이니까 지수끼리 더하면 B의 6제곱이다. 이해되죠? 이거 풀었으면 A, B의 제곱은 A 하나랑 B 2개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뒤에 A 3제곱, B의 4제곱은 A가 3개 있고 B가 4개 있는 거를 하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A는 하나, 둘, 셋, 4개 있는 거니까 A 4제곱, B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있으니까 B의 6제곱. 그런데 앞으로 이거 안 하고 그냥 바로 지수법칙 적용시키겠습니다. 얘는 어떻게 되죠? 거듭제곱이니까 세제곱 3, 3 곱하면 A의 9제곱 그리고 B는 얘랑 곱한 6제곱 되겠죠. 얘도 원래 뜻은 무슨 뜻이에요? A의 세제곱, B의 제곱을 세제곱 하란 얘기는 이 똑같은 걸 3번 곱하란 얘기인 거니까 풀었으면 이런 뜻이겠지만 결론은 지수법칙을 적용하면 바로 할 수 있겠다. 이제부터가 고등학교 수1에서 나온 내용들이죠. 지수가 어때요? 음수잖아요. 음수여도 똑같이 지수법칙이 적용이 된다. 그럼 미시 7, 7 같으니까 위에 지수끼리 더하면 어떻게 돼요? 7의 1제곱, 즉 1은 생략하는 거니까 7 되는 걸 거고 나눗셈이잖아요. 미시 같아요. 그럼 미시 같은 상황에서 나눗셈 하면 어떻게 하면 되죠? 지수끼리 빼면 되죠. 그럼 5에서 7을 빼니까 얼마다? 마이너스 2제곱이다. 물론 이 영상 조금 더 뒤에 배우면 여기 요놈을 다시 분수꼴로 바꾸는 내용도 나오는데 그건 조금 이따 할 겁니다. 아무튼 지금은 지수법칙을 적용하는 거에 익숙해지는 게 포커스라고 했어요. 그 다음 5번. 얘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 지수법칙 이후에서 둘 곱하면 A의 제곱 되겠죠. 그럼 A의 제곱과 A의 세제곱 그러면 2와 3을 더한 A의 5제곱이 될 거고 얘도 지수법칙으로 빨리 이 거듭제곱을 해결하면 A의 마이너스 3제곱과 얘랑 얘 곱하면 B의 6제곱 되겠죠. 나누기 얘도 마찬가지 A의 마이너스 4제곱과 B의 마이너스 제곱 이제 나눗셈이니까 밑이 같은 애들끼리 얘랑 얘 그럼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4를 빼면 1 되겠죠. 그럼 1은 생략해서 안 쓰고 B의 6제곱 B의 마이너스 2제곱 6에서 마이너스 2를 빼면 8이죠. 그래서 A, B 8의 제곱 되겠다. 밑이 5, 5 같으니까 지수끼리 나눗셈 빼면 되겠네요. 그럼 2분의 3에서 마이너스 2분의 1을 빼면
2분의 4 되겠죠. 즉 5의 제곱 되겠고, 요런 애들 125 누가 봐도 어떤가요? 일단 이거부터 하죠. 125에 얘랑 얘 곱하면 이 약분돼서 3분의 1제곱만 남죠. 그런데 125가 누구예요? 5의 세제곱이죠. 그래서 그 5의 세제곱에 3분의 1제곱이니까 다시 약분시키면 깔끔하게 5만 나오겠다. 마지막 한 문제. 얘는 좀 복잡하게 보이지만 앞에 거는 밑이 2인 지수, 뒤에 거는 밑이 5인 지수. 그러면 10은 2 곱하기 5잖아요. 2 곱하기 5에 마이너스 5분의 세제곱이다. 그러면 얘 어떻게 바뀌어요? 2에 마이너스 5분의 세제곱 곱하기 5에 마이너스 5분의 세제곱으로 바뀔 거니까, 그러면 이제 밑이 2인 애들끼리 얘랑 얘, 그럼 곱셈이니까 5분의 8 마이너스 5분의 3, 그럼 5분의 5죠. 그럼 그냥 2 될 거고, 2에 5에 마이너스 5분의 7제곱 마이너스 5분의 3제곱 더하면 마이너스 5분의 10, 그럼 마이너스 2죠. 그래서 2 곱하기 5에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되겠다. 이 두 가지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수학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이 사용될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돼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밑 a가 0이 아니고 n이 양의 정수일 때, 자연수일 때란 얘기겠죠. 모든 수의 0제곱은, 물론 밑 a는 0이 되면 안 됩니다. 모든 수의 0제곱은 1이래요. 그리고 a의 마이너스 n제곱은 a의 n제곱분의 1로 바뀐대요.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지수가 음수인 거 별로 보기 안 좋습니다. 불편하고. 그래서 지수가 음수가 아닌 놈으로 바꾸는 과정이라고 말을 하는데, 아무튼 모든 수의 0제곱, 0을 제외한 모든 수의 0제곱은 1이 되고, a의 마이너스 n제곱은 a의 n제곱분의 1로 바뀐다는 거. 그럼 왜 그렇게 되는지 이건 중요하니까 잠깐 증명해 볼게요. a의 n제곱이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a의 0제곱을 곱하면 우리가 아까 지수법칙, 자연수뿐만 아니라 정수, 유리수, 실수 다 확장된다고 했으니까 a의 n제곱과 a의 0제곱 곱하면 어때요? 지수법칙에 의해서 얘랑 얘 더한 다시 n제곱 되죠. 그러면 잘 보세요. a의 n제곱에다가 누구를 곱했더니 다시 뭐가 나왔어요? 자기 자신이 나왔네요. 그러면 어떤 수에다가 누구를 곱해야 자기 자신 나오나요? 예를 들어서 3에다가 누구를 곱해야 다시 자기 자신 3이 나올까요? 누구죠? 1이죠. 1. 그래서 다시 a의 n제곱에다가 누구를 곱했더니 자기 자신이 되더라. 그럼 얘는 누구밖에 안 돼요? 1밖에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모든 수, 0을 제외한 모든 수의 0제곱은 1이 되는 거고, 똑같은 원리로 그럼 얘는 왜 이렇게 되느냐? a의 n제곱에다가 a의 마이너스 n제곱을 곱했더니, 그럼 지수법칙에 의해서 지수 어때요? 더하면 되겠죠? 그러면 a의 0제곱 되겠네요. 그런데 방금 전에 a의 0제곱 얼마라고요? 1. 그럼 잘 보세요. a의 n제곱에다가 누구를 곱했더니 뭐가 됐어요? 1이 됐어요. 예를 들어 3에다가 누구를 곱해야 1 나오죠? 그것의 역수인 3분의 1이죠. 3분의 1 역수. 그러니까 a의 n제곱에다가 누구를 곱해야 1이 나오냐면 그것의 역수인 a의 n제곱분의 1이다 이거죠. 그래서 a의 마이너스 n제곱은 a의 n제곱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관련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3분의 1의 0제곱, 0을 제외한 모든 수의 0제곱은 1이라고 했죠. 쉽고, 3의 마이너스 4제곱, 앞으로 지수가 음수면 살짝 불편한 감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지수의 음수라면 빨리 그 음수를 없애고 역수 3의 4제곱분의 1로 바꿀 수 있겠다. 물론 3의 4제곱은 81이니까
81분의 1로 바꾸는 것도 맞지만 지금은 공식이 익숙해지는 게 우선입니다.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5제곱, 또 지수에 음수가 있네. 그렇다면 빨리 지수의 음수 없애고 역수. 그러면 마이너스 2의 5제곱 얼마죠? 마이너스 32죠. 그래서 마이너스 32분의 1이겠다. 이거 잘 보세요. 3분의 이제 분수꼴이에요. 일단은 지수에 음수가 있으니까 방금 했던 작업들과 똑같이 3분의 2에 음수 떼고 세제곱분의 1로 바꾼 다음에 실제 3분의 2를 세제곱하면 어떻게 되죠? 27분의 8 되죠. 27분의 8. 그러면 이런 분수를 뭐라고 하죠? 번분수라고 하죠. 분모도 분수꼴이고 분자도 분수꼴임. 선생님 분자 분수 아닌데요? 2를 뭘로 바꿀 수 있어요? 1분의 1로 바꾸면 되겠죠. 1분의 1로. 그러면 번분수 계산 어떻게 한다? 안에 것들끼리 곱해서 분모로 내리고 바깥 것들끼리 곱해서 분자로 올리는, 그러면 8분의 27이 되겠다. 8의 3분의 2제곱, 8은 2의 세제곱이죠. 그래서 2의 세제곱에 3분의 2제곱이니까 지수법칙 둘 곱하면 3 약분돼서 2의 제곱, 즉 4가 나올 거고, 똑같은 27은 3의 세제곱이죠. 그럼 3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3분의 2제곱이니까 지수법칙 적용시키면 3의 마이너스 2제곱만 나올 거고, 그러면 또 지수에 음수가 있네. 그러면 3의 제곱분의 1로 바꿔서 9분의 1이 나오겠다. 얘는 16은 2의 4제곱이에요. 0.25. 저 소수를 분수꼴로 바꾸면 어떻게 되죠? 100분의 25니까 4분의 1 되겠죠. 그러면 지수법칙 적용시키면 깔끔하게 2만 나올 거고, 마지막 64는 2의 6제곱이에요. 그것에 마이너스 0.5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되겠죠. 그럼 지수법칙 적용시키면 2의 둘 곱한 마이너스 세제곱. 그러면 얘는 2의 세제곱분의 1이니까 답은 8분의 1이 나오겠다. 거듭제곱근이란 무엇일까? 만약에 이번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하나 뽑으라고 하면 선생님은 이 내용을 뽑을 겁니다. 그만큼 시험에 자주 나오고 또 학생들을 곤란하게 만드는 개념이라 좀 정확하게 알고 있기를 바라요. 제곱하여 실수 A가 되는 수. 제곱했더니 실수가 A가 되는 수를 찾고 싶어요. 요거 잘 봐야 돼요. X의 제곱은 A. 방금 이 멘트를 수학적인 표현으로 바꿔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거를 X를 A의 제곱근이라고 하고, 세제곱하여 실수 A가 되는 수 뭐겠어요? X의 세제곱은 A. 이 식을 만족하는 수를 A의 세제곱근이라고 한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잘 봐보세요. 이제 일반적으로 실수 A와 이 이상인 정수 N에 대하여 요 멘트 N제곱하여 A가 되는 수 어떤 식? X의 N제곱은 A. 요 식을 만족하는 수를 A의 N제곱근이라고 한다. 선생님이 자주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지만 수학은 절대적으로 수학적인 접근을 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에게 기울기의 정의를 물어봐요. 그러면 꽤나 많은 학생들이 기울어진 정도요 라고 대답을 하는데 틀린 말은 아니죠. 왜냐하면 기울기의 국어적인 의미가 그거니까. 근데 그거는 국어 선생님이 질문했을 때의 대답이 돼야 되는 거고, 수학 선생님이 기울기의 정의를 물어봤다면 수학적인 정답 뭐라고 답을 해야겠어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라고 대답을 해야겠죠. 그게 기울기의 수학적 정의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A의 N제곱근을 구해봐라 라고 한다는 건 이거는 국어적인, 지금 다 한글이잖아요. 어느 나라 사람이건 수학 공부를 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수학적인 표현으로 바꿔달라 이거죠. A의 N제곱근 뭐예요? 누구를 N제곱했을 때 A가 되겠는가? 이 식을 만족하는 X값이 A의 N제곱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듭제곱근, N제곱근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요 방정식으로 바꿔서 생각을 할 연습을 해야 돼요. 다음 거듭 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을 구하시오. 1번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 구하는 식은 어떻게 될까요? 누구를 세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8이 나오겠는가? 이 방정식을 지금 세우란 얘기예요. 그러면 물론 우리는 x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를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8 되는 거 알고 있죠? 답은 마이너스 2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수인 멘트를 했으니까 실제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2항 넘겨보죠. 그럼 x의 세제곱 더하기 8은 0. 인수분해 되죠. 8은 2의 세제곱이니까 a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 꼴 인수분해 어떻게 되죠? x 더하기 2에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4는 0. 그러면 요 뒤에 있는 2차 방정식 판별식 d가 0보다 작죠. 실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누구밖에 없겠다? 마이너스 2밖에 없겠다. 그래서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 구하는 식은 누구를 세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8 되느냐? 요 3차 방정식이 중요한 거고 256의 4제곱근 그럼 어때요? 누구를 4제곱했을 때 256이 되겠는가? 이 방정식을 세워야 됩니다. 물론 얘는 4차 방정식이니까 근이 4개 있을 텐데 그 근 4개 중에서 실근이 몇 개 있겠냐 질문인 거예요. 아까 얘는 3차 방정식이었으니까 근이 3개였을 건데 그 중에 실근, 즉 실수는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고 4차 방정식 근이 4개일 건데 또 얘 2항에서 넘기면 x의 4제곱 마이너스 256은 0이 되죠. 256, 16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제 인수분해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16, x의 제곱 더하기 16은 0이 돼요. 물론 우리가 범위를 허수 범위까지 확장을 시키면 얘도 인수분해가 되겠지만 실수 범위에서만 인수분해 한다면 얘만 인수분해 되죠. 어떻게 해요? x 마이너스 4, x 더하기 4 그리고 뒤에 x의 제곱 더하기 16은 0이 있는 거니까 아마 4와 마이너스 4, 4하고 마이너스 4만 요 256의 4제곱근 중 실수인 것들이 될 거고 만약에 허수까지 물어봤다면 뿔마 4i가 돼야겠죠. 근데 우리는 실수인 것만 하니까 아무튼 결론은 이 방정식을 세우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a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다음과 같다. 여러분들이 어떤 교과서를 가지고 있건 어떤 문제집을 가지고 공부를 하건 무조건 이 표는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과 관련된 문제를 단순히 이 표만 외워서 풀면 한계가 있어요. 물론 풀리는 문제들도 있겠지만 어려운 문제일수록 한계에 맞닿을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 표가 갖는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공부를 해야 돼요. 지금 이 표가 무슨 뜻이냐면 a의 n제곱근 당연히 n개 있겠죠. 그 n개 중에서 실수는 n이 홀수라면 a가 양수일 때 1개 있고 a가 0일 때 0 하나 있고 a가 음수이면 1개 있다는 뜻이에요. n이 짝수면 a가 양수일 때 2개 있고 a가 0일 때 0 하나 있고 a가 음수일 때 없대요. 그럼 왜 그러는지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a의 n제곱근 이거 구하는 수학적인 표현이 뭐라고요? 누구를 n제곱 했을 때 a가 되겠는가예요. 알겠죠? 반드시 이 방정식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x의 n제곱은 a, n차 방정식인데 지금 이 식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y는 x의 n제곱이라는 요 함수와 y는 a라는 요 상수 함수의 교점 구하는 식이죠. 만약에 학생들에게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의 교점 구해보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하죠? 얘 둘 같다고 놓죠. 지금 이 식이 그 식인 거예요. 즉
a의 n제곱근을 구하는 요 x의 n제곱은 a이다. 이 식은 이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가 된다 이거죠. 그렇다면 이 y는 x의 n제곱 그래프는 n이 홀수일 때 하고 n이 짝수일 때 둘 그래프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n이 홀수이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n이 홀수란 얘기는 n이 1, 3, 5, 7 그렇게 되는 얘기죠. n이 1이면 당연히 우리가 흔히 봤던 이런 직선일 건데 n이 3, 5면 물론 아직 우리가 미분을 배우지 않았으면 y는 x의 세제곱 그래프를 완벽하게 그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만약 이게 홀수라면 x가 커지면 커질수록 함수값도 커질 거고 x가 음수면 음수일수록 계속 그 값도 음수로 내려가겠죠. 그런 걸 생각한다면 n이 홀수일 때 이 그래프는 대충 어떻게 그려지냐면 마치 오른쪽은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 중의 절반, 왼쪽은 위로 볼록인 2차 함수 중의 절반 이런 식으로 그리면 돼요. 그러면 n이 홀수일 때의 y는 x의 n제곱 그래프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지금 n이 홀수일 때 첫 번째 거 말하는 거예요. n이 홀수면 y는 x의 n제곱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건데 a가 양수냐 0이냐 음수냐에 따라서 a가 양수면 몇 개 만나나요? 이게 지금 y는 a인데 a가 언제? 0보다 클 때 몇 개 만나요? 하나 만나요, 하나. 그러니까 한 개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값이 누굴 거냐면 이걸 꺼다 이거죠. 요거. x의 n제곱은 a, n차 방정식입니다. 당연히 근도 n개 있겠죠. 그 n개 중에 실수는 하나밖에 없다 이거예요. a가 양수일 때. 두 번째, a가 0이면 이거잖아요, 이거. 이게 지금 y는 a인데 0입니다, 0. 하나 만나죠? 근데 그 값이 얼마예요? 0. 그러니까 0 하나만 있는 거예요. a가 음수다. a가 음수. 이렇게 되는 거겠죠. 지금 a가 음수일 때입니다. 몇 개 만나요? 하나 만나요, 하나. 그러니까 하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값이 누굴 거냐면 아마도 요걸 거다 이거죠. 선생님 그런데 얘랑 얘는 분명히 얘는 양수 쪽에 있고 얘는 음수 쪽에 있는데 어떻게 양수랑 음수랑 같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얘는 a가 양수일 때의 n제곱근 a인 거고 얘는 a가 음수일 때의 n제곱근 a니까 엄밀히 따지면 모양상 같아 보여도 실제 다른 값입니다. 아무튼 n이 홀수면 y는 x의 n제곱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서 a가 양수여도 한 개 만나고 a가 0이어도 한 개 만나고 a가 음수여도 한 개 만난다는 표예요. 알겠죠? 그러면 n이 짝수일 때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n이 짝수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n이 짝수일 때는 마치 2차 함수 그래프 그리듯이 이렇게 그리면 돼요. 이렇게. 이게 이제 n이 짝수일 때 y는 x의 n제곱 그래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첫 번째 a가 양수라면 이거죠, 이거. 얘가 지금 y는 a, 양수일 때예요. 몇 개 만나요? 두 개 만나고 있네요.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그래서 이 값과 이 값이 얘는 n제곱근 a일 거고 얘는 그렇다면 좌우 대칭일 거니까 부호 반대해서 이렇게 해서 두 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 두 값이 나오는 거예요. a가 0이면 몇 개 만나죠? 하나밖에 안 만나네요. a가 0이면. 그러죠? 그리고 이제 a가 음수면 지금 요 y는 x의 n제곱 짝수일 때의 요 y는 x의 n제곱과 a가 음수일 때 y는 a라는 상수함수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죠. 그러니까 실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 표가 갖는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반드시 a의 n제곱권 문제는 이렇게 방정식을 세운 후 n이 홀수일 때와 짝수일 때 나눠서
그래프, 기하학적 의미로 접근을 해야 어려운 문제들도 풀 수 있습니다. 참고로 n제곱근 a는 이렇게 읽는데요. n제곱근 a라고 읽는다. 중요한 거 또 하나, 여기 위에 2, 앞으로 제곱근이니까 당연히 세제곱근 a면 앞으로 이렇게 쓸 거예요. 이렇게 세제곱근 5 이렇게 쓸 건데 여기가 2이면 생략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냥 루트 a로만 나타낸다. 그런 뜻인 거고, 앞으로 여러분들 이거하고 요거하고 잘 구분해서 써야 됩니다. 얘는 세제곱근 5고 얘는 3 루트 5예요. 둘 다른 값이에요. 그래서 이 둘 헷갈리게 쓰면 안 된다는 거 꼭 명심해야 됩니다. 81의 4제곱근 중 양수인 것 A라고 했고, 마이너스 64분의 1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 B라고 했네요. 제곱근 관련된 문제죠. 반드시 어떻게 시작을 해라? 방정식, 식을 세워라. 그러면 81의 4제곱근 구하는 식은 뭘까요? 누구를 4제곱했을 때 81이 되겠는가겠죠. 그렇다면 4차 방정식이니까 아마 그는 4개일 거고, 그 중에 양수인, 실수인 것들 중에 양수인 것을 A라고 하겠네요. 이항하면 X의 4제곱 마이너스 81은 0. 인수분해 되죠? 81은 3의 4제곱이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9, X의 제곱 플러스 9. 한 번 더 인수분해, 얘만 인수분해 해보면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3, X의 제곱 더하기 9. 그래서 81의 4제곱근, 근이 4개일 건데 그 중에 실수인 것은 마이너스 3과 3 2개 있겠네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양수인 것, 즉 얘죠, 얘. 얘가 이제 A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법, 마이너스 64분의 1의 세제곱근 구하는 식은 어떻게 될까요? 누구를 세제곱 했을 때 마이너스 64분의 1이 되겠는가? 이제 앞으로 이런 문제 하면 어차피 이제 보통 실수만 취급을 할 거거든요. 고1 때에야 허수가 좀 중요하지, 고2 넘어가면 그닥 허수도 많이 안 나옵니다. 즉 앞으로 x의 세제곱 마이너스 64분의 1, 방금 했던 얘처럼 열심히 인수분해하고 하면 좋겠지만 바로 알 수 있는 것들을 하면 좋아요. 누구를 세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64분의 1 나오나요? 바로 마이너스 4분의 1이겠죠. 실제 4를 세제곱하면 64니까.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요겁니다. 요거. 그래서 A 값은 3이고 B 값은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A, B 값은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겠다.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아까 선생님이 표를 그냥 단순히 외우기만 하면 한계가 있다. 이런 문제 드린 거예요. 이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하여 n의 제곱 마이너스 16의 n제곱근이다. n제곱 마이너스 16 이것의 n제곱근을 지금 구하고 싶은 거예요. 아, n제곱근 문제구나. 반드시 바로 식을 세워야겠죠. 그럼 이거를 만족하는, 이거를 구하는 식이 어떻게 되겠어요? 누구를 n제곱을 했을 때 요게 되겠는가죠. 그렇죠. 그렇다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식은 우리에게 지금 어떤 메시지를 주는 식이다? y는 x의 n제곱 그래프와 y는 n제곱 마이너스 16이라는 이 그래프의 교점 구하는 식인 거다. 그래서 빨리 n이 짝수일 때와 n이 홀수일 때부터 할게요. 홀수일 때와 n이 짝수일 때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면 n이 홀수면 그래프 어떻게 되죠? y는 x의 n제곱은 이렇게 될 거다. 그랬을 때 지금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 지금 얘를 잘 보니 n이 홀수일 때 여기 있죠? S3, S5 지금 여기 안에 들어간 숫자가 n이니까 S3과 S5 n이 3일 때랑 n이 5일 때래요. 그러면
n이 3이면 어떻게 되나요? n이 3이면 지금 이 값 n이 3이면 이거 어떻게 되죠? 3의 제곱 빼기 16이니까 얼마 나와요? y는 마이너스 7 나오죠. 음수란 얘기잖아요. 그럼 음수니까 몇 개 만나겠어요? 한 개 만나겠네요. 한 개. 이게 지금 언제냐면 n이 3일 때예요. n이 3일 때. 즉 이 값 1입니다. 1. S5 n이 5일 때예요. n이 5일 때는 얼마죠? 25 빼기 16이니까 9죠. 그럼 아마 n이 5면 이렇게 될 거예요. n이 5면. 그러죠. 몇 개 만나요? 한 개 만나요. 이 문제를 조금 자세히 잘 아는 학생들은 굳이 다 안 해봐도 n이 홀수면 무조건 한 개 만나는 거 알고 있죠? 양수이건 0이건 음수이건 무조건 하나씩밖에 안 만날 거니까. 그래서 S3, S5는 1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n이 짝수일 때예요. n이 짝수일 때는 지금 저기에서 보면 2와 4와 6이죠. 그래서 2와 4와 6일 때를 다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n이 2면 n에 2 집어넣어 보세요. 그럼 2의 제곱 4 빼기 16 얼마인지 굳이 구할 필요 없이 음수잖아요. 음수니까 몇 개 만난다? 안 만난다. 그러니까 S2 값 얼마다? S2 값은 0이다. 이제 S4 값과 S6 값만 구하면 되는데 그러면 S4, n이 4일 때 4 대입하면 얼마죠? 16 빼기 16, 0이죠. 이거겠네요. 이거. 어디에서 만나요? 0에서 하나 만나죠. 하나. 이게 지금 n이 4일 때. 그래서 이 값은 얼마다? 한 개, 1이다. 그럼 S6, n에 6을 대입해 보세요. 6을 집어넣으면 36 빼기 16, 20. 양수죠. 그래서 이렇게 양수 파트에서 만날 거니까 몇 개 만날 거다? 이렇게 2개 만날 거다. 2개. 지금 그 값이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개수가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S6은 몇 개다? 2개다. 그래서 답은 0, 1, 1, 1, 2 더하니까 얼마가 나온다? 5가 나온다. 이 두 가지도 앞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할 건데 왜 이렇게 되는지 보다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지를 빨리 연습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라서 간략하게 증명하고 넘어갈게요. 왜 A의 n분의 n제곱은 이런 꼴로 바뀌는가? 보면 A의 n분의 m제곱을 전체 n제곱을 하면 지수법칙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얘랑 얘랑 곱하면 n 약분돼서 A의 m제곱이 되죠. 그러면 이 식을 잘 들여다보면 얘를 n제곱 했더니 얘가 나왔대요. 그럼 얘가 누구란 얘기예요? 얘의 n제곱근이란 얘기죠. 다시 말해서 지금 얘가 누구냐면 A m제곱의 n제곱근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A의 n제곱근을 어떻게 표현하기로 했죠? 이렇게 표현하기로 했죠. 그래서 얘를 n제곱 했더니 얘가 됐다. 즉 얘는 a m제곱의 n제곱근이니까 이것의 n제곱근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얘 특수한 경우니까 바로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건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써먹을 거냐가 중요한 거라서 바로 그 밑에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지는 거냐? 다음 값을 구하시오.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괄호 1번 보면 세제곱근 8이래요. 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얘에 의해서 지금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되지만 다시 얘도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세제곱근 8이에요. 원래 이 문제를 구하려면 누구를 세제곱해야 8이 되겠는가?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 공식이 익숙하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얘는 8의 3분의 1제곱으로 바꿀 수 있을 거다. 근데 8이 누구다?
2의 세제곱이니까 2의 세제곱에 3분의 1제곱 그런 약분시키면 2 나오겠네요. 즉 세제곱근 8은 2다 이거죠. 괄호 2번 마이너스 4제곱근 625 이제 바로 할게요. 마이너스 있고 얘는 이것의 4분의 1제곱으로 바뀌겠죠. 625는 어떻게 되나요? 625 5의 4제곱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5의 4제곱에 4제곱근이니까 4분의 1제곱 그럼 약분시키면 마이너스 5가 되겠다. 3번 5제곱근 마이너스 243이래요. 그럼 누가 봐도 얘는 5제곱근 뭘로 바꿀 수 있어요? 5분의 1제곱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공식이에요. 그러면 마이너스 243은 누군가요? 마이너스 3의 5제곱이죠. 그래서 얘는 바꿨으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3의 5제곱에 누구예요? 5분의 1제곱이다. 그래서 지수법칙 쓰면 바로 마이너스 3 나오는 거고 마지막 4번 6제곱근 64 64는 2의 6제곱일 거고 그것의 6제곱근이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약분돼서 2 나오겠다. 다시 강조하는 겁니다. 얘가 왜 이렇게 되는지도 중요하겠지만 얘를 앞으로 어떻게 쓸 건가가 중요합니다. 거듭제곱근에는 어떤 성질이 있을까? 지수법칙을 이용하면 거듭제곱근의 성질은 다음과 같다. 이거 4가지 당연히 외워야 됩니다. 그리고 늘 계속 말하는 것처럼 왜 이렇게 되는지보다 이 공식들을 어떻게 쓰는지부터 연습을 해야 돼요. 1번 보면 n제곱근 A랑 n제곱근 B를 곱할 때는 n제곱근 AB가 된다. 이 성질 이미 여러분들 중학교 때부터 쓰고 있었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 루트 2 곱하기 루트 5 이거 여러분들 어떻게 하죠? 루트 안에끼리 곱해서 루트 10 이렇게 했죠. 이게 저 1번 성질인 거예요. 이해되죠? 이제 이거를 확장시켜서 여기 위에 거듭 제곱이 2가 아니라 세제곱근, 4제곱근, n제곱근으로 확장을 하면 세제곱근 2와 세제곱근 5를 곱하면 세제곱근 똑같으니까 세제곱근 10 이렇게 할 수 있겠다 이거죠. 이해되죠? 그래서 이 1번, 2번, 3번, 4번 연습할 거고 특히 4번 좀 잘 보면 이게 지금 뭐냐면 예를 들어서 5제곱근 그리고 세제곱근 7이 있으면 얘랑 곱해서 15제곱근 7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얘를 이렇게 바로 다이렉트로 쓸 수도 있고 이따 문제를 풀면서 다이렉트로 안 하는 방법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식을 간단히 하시오. 5제곱근 곱하기 5제곱근 27. 그러면 5제곱근 똑같으니까 뭐 하면 돼요? 5제곱근 여기 안에 9랑 27을 먼저 곱하면 되겠다. 근데 얘를 이렇게 두지 말고 이제 9랑 27 곱하면 얼마죠? 9가 3의 제곱이고 27이 3의 세제곱이니까 그럼 결론 얘 5제곱근 3의 5제곱 되겠나요? 그러면 우리가 이 영상에서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얘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3의 5제곱에 5분의 1제곱으로 바꿀 수 있죠. 그럼 약분시키면 결론은 3이 나올 거다. 얘도 마찬가지. 세제곱근 똑같으니까 세제곱근 안에서 16분의 1을 먼저 계산하래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세제곱근 8분의 1일 거고 8분의 1은 뭐죠? 2분의 1의 세제곱이죠. 그리고 이것의 세제곱근이니까 3분의 1제곱. 그럼 약분시키니까 2분의 1만 나오겠다. 얘 보면 일단 안에 거부터 한번 해결해 볼게요. 안에 거 루트 6제곱근 25니까 25에 누구예요?
6분의 1제곱이겠죠. 그리고 그것의 세제곱을 하래요. 그러면 이렇게 약분되면 25에 2분의 1제곱일 건데 여기서 끝내지 말고 한 번 더 작업을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습니다. 25는 뭐예요? 5의 제곱이죠. 그래서 5의 제곱에 2분의 1제곱이니까 약분돼서 5. 이게 지금 위에서 이 공식에 지금 세 번째 거 쓴 겁니다. 이렇게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 쓰는 공식. 예. 여기 지금 누가 숨어 있는 거라고 했죠? 여기에 지금 2가 생략되어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요 네 번째 공식을 써보면 이 m과 n 곱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럼 뭐예요? 8 제곱근 6의 8제곱 될 거고, 그럼 다시 얘는 6의 8제곱을 8분의 1제곱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약분돼서 6만 나오겠다. 마지막 요거 보죠. 요거 얘 어떻게 바꿔지나요? a제곱 b 4제곱에 전체 3분의 1제곱으로 바꿔지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쟤는 a의 3분의 2제곱 b의 3분의 4제곱 되겠죠. 곱하기 이제 꽤 복잡할 얘 지금 다시 말하지만 여기 누구 숨어 있는 거예요? 2 숨어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6제곱근 a의 4제곱 b의 제곱 될 거고, 그럼 얘는 뭐예요? a의 4제곱 b의 제곱 전체의 6분의 1제곱이죠. 그래서 얘 또 다시 한번 지수법칙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a의 4 곱하기 6분의 1이니까 6분의 4인데 약분시키면 3분의 2 되겠죠. 그 다음에 b의 제곱하고 6분의 1, 2 곱하기 6분의 1이니까 6분의 2인데 약분시키면 3분의 1이 되겠다. 나누기. 얘는 또 어떻게 되나요? a 8제곱 b 4제곱에 전체 6분의 1제곱이니까 어떻게 돼요? 8 곱하기 6분의 1, 6분의 8인데 약분시키면 3분의 4 될 거고, b 4 곱하기 6분의 1, 6분의 4일 건데 약분시켜서 3분의 2 이렇게 이제 바꿔놓고, 그래서 선생님은 보통 뭐라고 표현하냐면 근호는 좀 없는 게 좋습니다. 근호가 있으면 상당히 부담스러워서 근호가 지금 없이 표현한 것 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a끼리 계산해보면 a의 3분의 2, a의 3분의 2 다 더하면 곱셈이니까 밑이 같은 a의 3분의 2와 a의 3분의 2 지수끼리 더하면 3분의 4죠. 나누기 a의 3분의 4래요. 그러면 a는 약분돼서 a의 0제곱 되겠죠. 물론 1이에요. 일단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b는 b의 3분의 4, b의 3분의 1. 그럼 b의 3분의 5일 건데 나누기 b의 3분의 1. 그럼 이제 지수 빼야겠죠. 그럼 b의 3분의 5에서 b의 3분의 2 지수 빼면 뭐 남아요? b의 3분의 3. 그럼 1 남겠죠. 1. 지금 헷갈리면 안 됩니다. 3분의 4, 3분의 1 더하면 3분의 5죠. 거기서 3분의 2를 뺐으니까 3분의 3, 1 되겠네요. 1. 이렇게. 그래서 a의 0제곱은 1이고, 그러면 간략하게 얘는 b만 나오겠다.